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에코페미즘에 대한 마지막 강의네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선생님, 이 메리 멜러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세상에 에코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자인데 코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 우선은 저술을 보면요. 에코페미니즘과 이콜로지. 페미니즘 앤드 이콜로지 그래서 아주 초기에 페미니즘과 생태학을 연결하는 연구를 하셨고요. 흥미로운 거는 The Future of Money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또 돈과 관련해서 Debt or Democracy 빚질 것인가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함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공공의 화폐에 대한 걸 하셨어요. 여러분, 에코페미니즘이 화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 메리 멜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 노스썸블리아 대학에 있는 명예교수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연구소를 창립하셨어요. 에코페미니즘 그러면 보통 시골에 대해서 혹은 지역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할 것 같지만 이 선생님은요 이미 도시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80% 뭐 90% 지금 다 도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고요.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협동조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이콜로지, 생태학하고 페미니즘과 관련돼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요, 돈의 역사에 대해서 저술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왜 돈에 대해서 에코페미니즘이 관심하게 됐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개념을 학자가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생태적 인간과 경제적 인간이라는 두 개념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경제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친숙해요. 마치 경제적 인간 그러면요. 돈을 버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인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메리 멜러 선생님은요 경제적 인간에 대해서 사실은 비판을 해요. 그리고 왜 비판을 하는지 처음부터 에코페미니즘의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은 에코페미니즘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연결이라는 거, 착취나 지배가 아니라는 거, 함께 살기 위해서 위계에 대해서 자각하는 거. 심지어 어떤 분은 에코페미니즘 그러면 나무들레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콜로지나 페미니즘이 연결된 것이냐. 여러분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한 시기하고 바로 녹색운동 The Second Wave Feminism 그 다음에 평화운동, 레즈비언 운동 같은 것들이 사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거든요. 70년대에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게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보려고 그래요. 자, 크게 자연과 여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은 그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콜로지와 페미니즘을 어떻게 연결할까? 자연과 여성을 어떻게 연결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들은 뭐냐면 자연이 숲이나 아니면 이 자연이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생물체를 돌보고 품는 것처럼 여성도 자연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케어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은요. 케어러로서 자연과 인간이 여성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연결점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과 여성의 공통점, 연결점은 그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소위 말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움직여 나갈 때 둘 다 여성과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 가운데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메리 멜러는요, 자기가 어느 입장에 서는지 공통점을 케어러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혹은 물질적인 피착취자의 구조로 둘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밝히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초기 페미니즘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여성들을 돌보는 자로 받아들입니다. 여성은 특히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자연처럼 자연이 nurture, 길러내듯이 케어러 이듯이 여성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왜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냐, 사실은 초기에 영성운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기 에코 페미니즘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어요. 여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성을 달로, 남성을 해로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전에 여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자가 아니고 상징으로만 남겨져 있는 선사 시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에 여성을 힘의 근원으로 보고 있고, 주로 거기에 나온 여성의 이미지는 양육과 관련되어서 그런 것들이 여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양육 능력은요,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을 케어러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성들에 대한 여신상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가슴이 아주 크다든지 혹은 다리를 벌리고선요, 이렇게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성 인류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게 성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그 전에 인류학자들이 보기 시작했지만, 여성학자들이 남성들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 여성들의 관점으로 그런 여신상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선사시대에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아이를 기르는 능력 같은 것들은 가장 파워풀한 것으로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풍요의 모습으로 여신의 어떤 여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요, 그 자체로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여신 연구에서 나왔고, 또 여기에서 여성과 자연을 케어러 돌보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식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한 것도 맞고요. 여성이 생리하는 것들을 심지어는 그러니까 남성들이 시기한다는 표현도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남성의 성기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는요, 남성들이 여성의 생리 그리고 자기 몸의 신비와 그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여성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는 표현도 사실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그러니까 마리 멜러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 라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신상이나 아니면 과거의 그런 신화나 이런 것들을 해석한 건데, 마리 멜로는요, 나는 경제학자고 난 사회학자고 나는 이 이론을 가지고 여성과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연결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이건 너무 낭만적이다라고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는 마리 멜로 같은 경우는요, 여성의 노동이 어떻게 착취되느냐와
자연이 착취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착취된다는 요 점에 대해서 자기는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의 여성이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17세기에 북아메리카 캐나다죠. 캐나다. 휴론 지역을 방문한 남성을 보니까 여성들이요, 흙도 엎었고요, 나무도 모으고, 대마도 만들고요, 낚시도 하고요, 추수도 하고, 짐을 나르는 당나귀도 돌봤다는 거예요. 남성이 사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들은요, 사냥이 아니고요, 함정을 파서 동물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다 했던 거죠.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다 했는데 여성이 그렇게 많은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덮였을까? 왜 여성들의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적을까? 그거에 대해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은요, 여성의 돌봄 그런 것도 있지만 도대체 가부장제 사회, 가부장제 자본주의는 여성의 노동을 왜 그렇게 하찮게 보고 마치 노동을 하지 않는 노는 사람들처럼, 디펜던트, 의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석했을까?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인을 정치 경제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정치 경제학, 에코페미니스트의 정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성 노동에 관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터리얼리스트라는 건요, 사실은 노동과 그 자본과 하는 구체적인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현대 경제는 여성 노동과 자원의 보급력을 착취하는 데서 기반을 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여성 노동에 대해서 혹은 100년 된 나무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현재 나무, 100년 된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가 그만큼 자르려면 우리가 1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설악산 주변에서 저기를 올리려고, 케이블카를 올리려고 500년 된 나무를 자른 거예요. 앞으로 50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일인 거죠. 지금 현대 경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산 가치가 너무 큽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시위를 하고, 지금 그게 멈췄죠. 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평창 지역에서 잘려나간 거는 저는 알고 있죠.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인데요. 여러분, 요즘 시장 가면 원피스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0원.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어디서 옵니까? 네.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소위 말하면 노동 거기서 왔는데 특히 거기에서 남성 노동이 아니고 여성 노동.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일을 해도 돈을 조금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본주의 생각의 기본, 자본가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랬지만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3세계 여성 자연들은요, 그냥 대가를 조금만 주거나 치르지 않아도 그들을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코페미니즘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낭만적인 연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결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 멜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강의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마리 멜러가. 사람들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하거나 돌봄 노동을 하는 걸 자발적으로 사랑의 근거에서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들이, 그런 표현들을 여성들이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지식이 자본가와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여성들한테 그냥 일해라가 아니고 당신의 사랑으로 무급으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리 멜러가 정말 저임금이나 돌봄 노동이나 혹은 그 많은 일들이 사랑의 노동이고 사랑의 경제일까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면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혹은요, 내가 힘들거나 혹은 하기 싫으면 no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여러분, 하기 싫어, 안 해라고 시작하면은 집에서 뭐야,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선택이 아니고요, 사실은 강요적으로 부여됐어요. 강요된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여성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은 회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할 적에 여직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회사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밝게 하고 감정 노동을 하고 혹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거는 꼭 특정한 거기에 여성 노동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강요된 이타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에게 의무, 필요, 공포,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는요, 여성들의 노동들을 무급으로 어떻게 착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여성들에게 만약에 가사 노동 등이 여러분, 이게 여성에게 자유라는 건 사실은 지금 보면은 가사 노동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사 노동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돌봄 노동도 우리나라에서 특히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돌봄 노동 공백 현상이 일어나죠. 돌봄 노동이 없는 사회는요, 살벌한 사회입니다. 돌봄 노동에 대해서 여성 착취 무상으로 하지 않고 여성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출생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돌봄 노동이 유급으로 되면서 제3세계 여성들 혹은 그들을 불러들여서 돌봄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의 가치는 올라갔습니까? 계속해서 저임금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봄이라는 가치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왜 그럴까 하고 여기서 이 선에서 바로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고 지금 마리 멜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가사노동은 여성을 소외시켰나? 이 문제는 정치 경제적,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시스템에서부터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먼저 살짝 답을 여러분들한테 말한다면요. 가사노동이 여성을 소외시킨 이유는요. 이건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 경제적인 것들, 사회에서 둘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가사노동은 억압적인 노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억압적인 노동이라는 건 다른 표현대로 하면요. 충분히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지도 않고 지불해주지도 않는 노동이 됐다는 겁니다. 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을까요? 지금 저는 마리 멜러를 통해서 여성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 멜러가 우리 사회의 경제라는 것들을 아주 이게 객관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가 젠더, 성차별적인 경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듀얼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비판을 하는데요. 듀얼리즘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둘로 나뉘면 위계가 생깁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는요, 이렇게 이원론적인 위계 가운데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 경제학은요, 남성에 의해서 남성에 관해 쓴 겁니다. 경제학은 남성이다. 지식은 남성이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패기 맥킨토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경제학은 남성이다라는 언어가 여기서 마리 멜러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여성의 노동, 그리고 여성의 이슈를 경제에서 주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남성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자신들의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험은 경제 연구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식인, 중산층, 백인,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남성이 경제란 이런 거지 하고 당당하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런 식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죠. 경제가요, 여러분, 경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립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왜 젠더화된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보통 경제적인 남성이라는 개념과요, 여기서 여성의 일은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경제적인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오늘 내가 그러니까 오늘 6시에 도쿄에 가서 비즈니스 누구를 만나고, 또 몇 시, 3시에 들어와서 저녁 누구 재벌 누구를 만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파워풀한가 보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경제적인 메뉴라고 얘기하는 건요, 자기의 시간, 쉬는 시간, 내가 오늘 산책을 했어, 걸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 엄마였는데, 소풍을 같이 갔는데, 그 엄마가 가는데 소풍 들꽃의 이름을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들꽃의 이름을 모르는 게 없는데, 제가 그때 아이가 어렸을 텐데,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까 감탄보다 저걸 알면은 저건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네. 그런 걸 안다는 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식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사고한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맨이라는 거, 이코노믹 맨이라는 건 남성뿐만 아니고요, 여성들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창출을 하느냐. 여러분, 여성의 일들은요, 집에서 요즘 엄마가 좀 편찮으셔서 엄마를 돌보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소중한 일 한다 그럽니까? 안 됐다 그러죠.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지금 아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 내가 1년 정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어떡하냐. 하찮은 일 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난리죠. 또 여성의 일들이라는 것들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느냐 아니면 돌봄이나 그런 일들을 하느냐는 것들은요, 노동도요, 이렇게 위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계적이냐면요, gendered, 성차별적인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요, 마켓 밸류냐 아니면 subsistence, 여기서 자급이라는 거죠. 마켓 밸류는 돈을 벌 수 있느냐와 아니면 생존할 수 있느냐, 자급할 수 있느냐라는 이 가치는요, 마켓 밸류를 훨씬 더
높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와, 돈 많이 번다면 뭐예요? 부끄러운 일도 해도 어쩔 수 없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적인 가치, 돈 되는 가치면 최고라고 여겨서 그것이 사람을 해치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더 높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들이대면서 돌보고 노래하고 시를 쓰고 유머러스하고 혹은 정원을 기르고 하는 이 기적적인 그린핑거 같은 것들은 뭐예요? 하찮은 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젠더화된 차별적인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라는 건요, 또 가치에서 경제 개념에서 personal wealth라는 건 개인적인 부, 그 개인이 얼마를 가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서 보면은 social reciprocity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호혜성이죠. 사회적인 호혜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재산이 한 10억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personal wealth라는 게 개인적으로 내가 머니 밸류가 얼마 있느냐라는 것과 제가요 언제든지 저녁에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라든지 아니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적인 호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해요. commonality, 이걸 뭐지? 공공재. 여기서 공공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공공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서관, 여러분 학교 주변에 있는 도서관 여러분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공원 여러분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네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말고 바로 그런 공간들을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이나 혹은 지적 자산은요, 시장에 가서 판매할 수 있고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바디 이모션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모션은 감정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바디라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 우리들의 바디는요, 아기 때부터 나이 들은 바디까지 다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바디만 중요하게 여깁니까? 노동하는 팔팔한 바디죠. 이모션 같은 것도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잖아요. 기술이나 혹은요, 지식으로 교환될 거는 가치 있게 여기지만은 감정이나 지혜라는 것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문득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지혜는요,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지혜라고 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갈 수 있는 용기. 내가 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식의 젠더화된 경제사회에서는요, 이것이 가치 없다고 여겨요. 여기서 몸도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자의 몸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아프거나 혹은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나이 들은 혹은 어린 사람들의 몸은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나오고 있어요. 노동자들은요, 본인이 아플 때 당당하게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답니다. 잘린대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안 아픈 척 해야 그 노동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인지 자원에 대해서만 그냥 착취한 자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에코시스템이나 혹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크는 그러니까 와일드 네이처, 야생적인 자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뭐라 그러냐면요, 무조건 소비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정도면 됐고 충족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는요, 바로 무제한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회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은요, 듀얼리스틱 이코노믹, 경제라는 건 이렇게 이원론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요 파트가 바로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요 파트가 아까 경제적 인간, 혹은요, 경제적 남성의 입장, 이코노믹 맨의 입장이고요. 바로 이 입장이 여성의 생태적 인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구분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그 사회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입니다 하고 메리 멜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